지금 이 시간에 보기로 한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HTML 요소를 좀 제어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야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저 이미지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자,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어떤 걸 볼 거냐면 태그명으로 접근하는 거, 근데 이거를 셀렉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 아이디로 접근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셀렉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돔트리 구조를 통해서 CSS를 작업할 때에 셀렉터라고 사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 우리가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CSS로 이렇게 적겠죠? 스타일이라고 적어서 CSS를 이제부터 작성할게 라고 허락을 받고 여기에 이미지 태그에 보더, 테두리를 대시드 1픽셀 블랙으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더를 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이미지라는 거, 이게 셀렉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이미지에 제가 아이디를 지정해 볼게요. 아이디를 고스트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쵸? 태그명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id 고스트라고 적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점을 찍으면 클래스명이라는 뜻이고요. 샵을 적으면 id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어떠한 기호도 적지 않은 건 태그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id 고스트에 접근을 해서 얘한테 뭘 줘볼까요? 마진을 줘볼까요? 마진을 왼쪽을 50픽셀 띄겠어 하면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여백을 가지기 위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쵸? 상단도 좁으면 마진 탑을 50픽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띄워서요. 요거 선택자, 요 선택 툴로 얘를 한번 찍어 보시면 이 이미지에는 여기 보세요. 같은 이미지인데 3개의 선언문이 들어있죠. 그쵸? 이미지 태그로 접근해서 선언문을 받고 있고요. 다음 아이디명으로 접근해서 선언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셀렉터라고 불러요. CSS 셀렉터죠. 그리고 이 CSS 셀렉터를 여기 똑같이 넣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img를 넣어도 되고 고스트를 넣어도 된다는 거죠. 샵 고스트. 그쵸?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똑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이미지에 접근을 해야 하니까요. const 이름은 여러분이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고 애플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요. 하지만 이 요소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직관적인 이름을 써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미지라고 한 다음에 먼저 셀렉터로 접근을 해볼게요. 셀렉터 방식으로 document.query 셀렉터 셀렉터가 있고 셀렉터 all이 있어요. 우리는 셀렉터만 일단 쓸 거예요. 그 다음 이 안에다가요 CSS에서 사용하는 이 셀렉터를 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미지라고 한번 넣어보면 되는데 이때에 그냥 이미지라고 하면 얘가 어떠한 값이 들어있는 변수나 명령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셀렉터 안에는 반드시 따옴표를 넣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따옴표가 있으면 얘가 이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이때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던 큰 따옴표를 사용하던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든. 근데 저는 HTML에서는 겹다운표를 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 img라는 변수가 이 이미지 태그를 잘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개발자 도구에 엘리먼트 요소창 옆에요. 콘솔이라고 있어요. 콘솔 창, 한글로도 콘솔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는 지금 JS001 문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읽었단 말이죠. 그럼 이 변수에 담긴 값도 이미 얘가 다 읽어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이미지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찍어줘 하고 img 적고 엔터 하면 이렇게 너가 img 변수에 담은 건 이미지 HTML 태그야 라고 보여주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뭐 이미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 세이브를 하고 여기서 나는 이미지 변수에 다시 이름을 바꿨어 하고 또 엔터를 쳐주면 그 변수 안에 들어간 게 뭔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요 이미지라는 애는 요 이미지 태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3장에서 얘한테 접근해서 CSS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했었어요. CSS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변수에 이미지 style 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라는 변수에 CSS를 줄 거야. 그리고 CSS 속성은 요거죠. 요 파란색 글씨. 요걸 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진 레프트가 50픽셀인데요. 제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면 마진 레프트는 100픽셀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 여기 빨간색 나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쵸? 왜 에러가 났지? 하고 보면 콘솔 창에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콤마 하나, 띄어쓰기 하나 이런 오류가 났을 때요. HTML과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를 해주죠. 뭐라고 나오냐면 신텍스 에러,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어디에 오류가 있는 거냐면 CSS 속성명을 적을 때요. 이렇게 대시가 있잖아요. 이름에. 요걸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마진 대시 레프트를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할 때에는 두 번째 단어 대시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단어 시작하는 L자 얘를 대문자로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시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마진 탑은 T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더는 대시가 없으니까 그냥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쳐볼게요. L 그다음에 세이브 했더니 여기서 다시 엘리먼트 창으로 와서 보면요. 여기 보이세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한번 잘 보세요. 이미지 태그를 내가 선택했더니 여기에 스타일 탭에 이 이미지에 적용된 CSS가 나와요. 그쵸? 처음에 우리가 보더 준 거, 그 다음 ID 고스트 준 거. 근데 내가 준 거에 밑줄이 쫙 꺼 있죠. 밑줄이 쫙 꺼 있어요. 그거는 에러가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적용이 됐는데 얘가 적용됐다가 누군가한테 밀려서 얘는 취소되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쵸? 얘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위에를 봤더니 마진 레프트 100픽셀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여기 element.style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선택자 없이 그냥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CSS를 주게 되면 얘가 해당 요소를 아까 찾았잖아요. 그 안에
스타일 시트를 그냥 넣어버려요. 이 CSS 구문을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CSS는 이 위에서 선언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다가 직접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인라인 방식이라고 해요. 인라인, 라인 안에 그냥 쓴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우선순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잘 특별하게 얘만 바꿀 때 아니고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취소된 거, 누군가한테 같은 값이 2번 선언되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취소되는 것들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우리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로 요소에 접근해서 CSS 바꾸는 걸 하나 해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p 태그를 하나 넣고요. Hello World 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p 태그에 빨간색을 지정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const p로 document query selector p 그 다음에 p.style 컬러, 글자색은 컬러니까 뭐 토마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얘 바뀌었고 자바스크립트로 주었기 때문에 인라인 CSS로 브라우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디도 선택자잖아요. 그쵸?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샵 고스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똑같죠. 얘를 같은 애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아이디를 이건 다시 바꿔 놓을게요. 아이디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써요. 얘를 주성문 처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슬러시 2개 하면 주성문 처리가 돼요. 주성문은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const 이미지는 document get 여기 있죠. element by id 탭키를 누르면 선택이 되고요. id명으로 갖고 올게. id 이름은 ghost야.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똑같죠. 자, 다시 id명을 쿼리 셀렉터로 적으실 때에는 CSS의 선택자 규칙과 똑같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샵 고스트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id를 갖고 오는 명령을 사용할 때 이럴 때에는 id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id명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샵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d 규칙에 대해서 그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id ghost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브라우저는 얘도 id ghost니까 CSS를 적용해 주겠어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한 문서에 같은 이름의 id가 나오는 것은 웹 표준에 어긋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TML 요소에서 이미지에 소스 경로 지정하는 부분 잠깐 봤고요. 다음 대체 텍스트 지정하는 거, 다음 id로 접근하는 거, 이런 셀렉터로 접근하는 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그쵸? 얘를 불러올 줄 알아야 얘한테 무언가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까지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접근해서 클릭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좀 한두 가지 더 해볼게요. 책에서 우리 클릭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죠? 그쵸? 다크 테마를 눌렀을 때 테마가 변경되고 뭐 라이트 테마를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뭐 테마가 변경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봤는데 한번 해본 것으로 좀
익숙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우리 보강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